100세 시대를 맞아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여성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마가란 로만스 할머니는 어제 111번째 생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몬트리올 웨스트 아일핸드 시니어홈에서 생신 파티를 한 로만스 할머니는 조카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나 케이크에 촛불을 껐습니다. 1912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나 1947년 몬트리올로 이주한 로만스 할머니는 새로운 것,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 배우면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몬트리올 YMCA에서 미술을 지도했던 할머니는 그래서인지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이탈리아 여행을 가장 인상 깊은 추억으로 꼽았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지 못해 후회된다는 할머니는 배움엔 끝이 없다며 배우고 또 배울 것을 조언하며 그렇게 오늘도 기대되는 희망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다며 학고열에 불타는 또 다른 할머니도 있습니다. 지난달 100세가 된 미리엄 티스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요즘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차를 운전하며 맥길의 커뮤니티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합니다. 1923년에 태어나 비서와 사서로 근무했던 티스 할머니는 이곳에서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이어 요즘은 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음악에 관심이 많아 조예가 깊은 티스 할머니는 그동안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곳 맥길의 평생학습센터엔 시니어 10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티스 할머니보다 한 살 더 많은 101살 할머니가 최고령인 겁니다. 이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60대인 자신은 아직 너무 젊고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센터 학장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존경을 보내며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이 30년 중 최고를 기록하며 시스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연방법원 사건의 70% 이상은 이민과 난민 관련입니다. 이민 관련 소송은 2020년 6,424건에서 2021년 9,761건, 2022년엔 13,48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민과 난민, 시민권 신청의 오랜 지연과 거부가 주 요인입니다. 100만 건 넘는 지원서가 이민성에 적체되면서 모든 서류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또 수년간 적체된 서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거부 사례가 늘자 소송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만다무스 신청의 보편화도 한 요인입니다. 만다무스 신청은 예상되는 일정을 넘겨 오래도록 지연될 경우 이민부에 처리 결과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은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신청도 급증하면서 이전만큼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성이 지난 한 해에만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520만 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200만 건이 계류 중입니다. 배우자 승인을 기다리는 한 여성은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신청은 급증했지만 최대 39석인 판사 중 5석이 공석이고 자원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민법 관련 판사를 더 많이 임명하면 처리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된 고물가에 중고가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기증 물품들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구세구는 가게를 찾는 주민이 늘면서 판매는 증가하지만 물건 기증이나 기부가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토론토 지역 매장에서만 지난해 매출이 19% 증가했고 올해도 주민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부 물품이 크게 줄면서 선반 곳곳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방문이 늘고 있기도 하지만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부터 패셔니스타, 또 면접용 정장이 필요한 주민들까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자가 증가하듯이 이곳 방문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 물품이 줄면서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처럼 중고 가게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기증 물품이 줄어든 데는 중고 판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고 쇼핑이 점점 더 대중화하면서 기부보다는 재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재판매 중고 시장이 매년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은 지금껏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며 올봄 대청소 기간 물품을 기증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인의 개인 기부도 5년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자선기부 세금 환급 신청 건수를 추산한 결과 2017년 19.9%이던 개인 기부율은 2020년 18.4%, 2021년엔 17.6%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어제 새벽 엘버타주 에드먼턴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경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 총기 사건의 범인은 16세 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엄마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소년의 엄마는 현재 중태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총에 맞기 전 소년의 엄마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찰협회에 따르면 공무 중 경관 사망은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늘었으며 이번 에드먼턴 경관 사망은 올 들어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 차례 연장 시행한 정부는 중국과 자국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예정됐던 4월 5일보다 앞당겨 오늘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미국과 한국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빌리 비숍 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 중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가 선정하는 500만 명 미만 공항 순위에서 빌리 비숍은 빠른 체크인과 접근 용이성, 직원 서비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 8위, 또 북미 지역 공항 순위에서도 9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00대 공항 중 하나인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지난해보다 21계단 하락한 64위에 그쳤고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국제공항과 퀘벡주 몬트리올 공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으며 엘버타주 캘거리 공항은 지난해 125위에서 92위를 기록하며 1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100대 공항 순위에서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1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전 세계 550개 공항을 대상으로 여행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공항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인 환경단체 토론토 생태희망연대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리사이드 가든스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후변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선 환경 전문가 김신영 박사의 온라인 강연과 우리 집 솔라 패널 설치하기, 생활 속의 탄소 감축, 탈산소 시대의 현명한 소비 생활 등 기후 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버려지거나 낡은 친환경 소재를 작품화한 김우길 작가의 전시가 예정된 가운데 행사 참가비는 $10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참가자 모두에게 $15 상당의 친환경 제품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1월 창립한 생의원은 기후 생태 위기에 2의 100일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생태공원 가꾸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